염색의 시술 방법은 엄청실히 다양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 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죠. 근데 강사가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게 대한민국 염색 기술의 기준이 된다는 생각, 그거 가지시고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폭넓게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원리를 알아가십시오. 그 원리가 우리에게는 첫 번째 과제가 됩니다. 이걸 모르신다라면 시술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시술 방법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또 아시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이 빅TV라는 데도 게시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죠. 전화도 있습니다. 문의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저희 카페는 다음에 칼바다라는 카페입니다. 다음 검색창에다가 칼바다 치십시오. 그러면은 대한민국 컬러 강사 중에서 가장 성의 있게 생긴 제 카페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산화제의 활용을 좀 더 폭넓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 유상준이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빅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육회 상쾌 통쾌한 컬러 교실을 진행할 유상준입니다. 모델이 바뀔 때마다 또 손님이 바뀔 때마다 정확한 모발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발 진단은 내가 어떠한 시술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떠한 약 어떻게 조절해야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델분 역시도 신생부의 경계는 없는 것 같아요. 신생부가 있다라면 한 3cm 정도 좀 자라나온 부분이고 이 앞전에 이 염색을 해서 다소 밝아져 있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이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집에서 아마 이 많이 머리가 길다 보니까 묶는 현상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다공성 모발처럼 늘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머리카락들은 염색을 여차 잘못하게 된다라면은 얼룩이 심하게 질 것이고 또한 웨이브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 부분에 과도한 이 약제의 작용 또 고무줄의 역할로 인해서 절단모가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 있습니다. 이런 걸 주의를 하셔야겠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델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질 진단을 하실 때에 중요한 부분들은 그 머리카락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머리카락이 가지고 있는 언더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 가지런히 빗질을 해도 이 부분이 늘어나진 부분이 있죠. 여기는 평상시에 꽉 묶었던 자리가 됩니다. 이 부분들. 이런 손님들이 오시면은 평상시 집에서 손질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머리카락은 묶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소 덜 말라 있는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묶고 밖으로 나가시게 된다라면 물에 젖어 있을 때 그 수소 결합이 절단이 돼 가지고 그 절단된 부분이 이처럼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치유 방법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죠. 참고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그 손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델분은 지금 애교 머리 부분이 페이스가 그리 넓은 건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블론드의 톤으로 연결을 시키고 가고자 하기 때문에 이 애교 머리 부분에서 조금의 이 패턴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델분의 직업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함부로 파격적이거나 과도한 디자인은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블론드의 개념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블론드의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냥 저희가 한 패턴의 염색약을 도포를 하게 된다라면은 항상 두피 쪽에 가까운 이 목은 이쪽 밝아지는 게 두려워서 1cm를 띄우고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굳이 1cm 띄우지 않고도 염색약의 조제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하시기 이전에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가늘어요. 우리 한국 분들 가는 분들이 있고 다소 두꺼운 분들이 계시는데 이처럼 가는 머리카락을 가는 모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염색을 하게 된다라면 황색의 기운이 쉽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모질이 굵은 분들은 분명히 빨강색의 느낌이 많이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갈색을 했는데 왜 적색이 보여지느냐, 갈색을 했는데 왜 카키로 보여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손님들은 이 모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가는 머리카락은 노란색을 띄울 수 있고 쉽게 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굵으신 분들은 적색을 쉽게 띄울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약재를 조제해 주십시오. 베이스 컬러를 블론드로 가기로 했죠. 또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두 가지 패턴의 약재를 선택을 합니다. 두피 쪽에 볼라야 할 것은 산화제 농도 4.5로 가서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연모제는 호유의 M8-7번입니다. M8-7번의 모발 끝부분은 6% 산화제 그리고 두피 쪽은 M8-7번의 4.5% 산화제를 조제를 했습니다. 두피 쪽에 바르실 때도 두피 가까이 바르시기는 바르시되 도포량의 밸런스로 가지고 두피의 온도에 의해서 밝아지는 것을 예방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가볍게 도포를 하시고 빗질을 해주시고 산화제의 농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탕 언더톤의 명도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에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산화제를 쓰시게 되면은 6%짜리 산화제라고 그러죠. 보편적으로 과산화수소수 농도 6%. 그러면 발륨수로는 20발륨이 됩니다. 이 20발륨의 산화제는 우리 평균 모발의 명도를 2, 3레벨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4.5라면은 2 이상의 레벨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피 쪽에다가 원터치 개념으로 시술을 하시더라도 그처럼 밝아지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사실. 그리고 도파량의 밸런스를 정확하게 유지를 시켜주신다라면은 또 밝아지는 게 예방이 되겠죠. 이처럼 6%짜리와 4.5%짜리 산화제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시게 된다라면은 원스톱의 개념으로도 염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도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경계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볍게 빗질을 하셔가지고 염색약을 골고루 펴 발라주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적으로 두피 쪽에 도포량의 밸런스가 적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밝아지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블론드의 바탕입니다만은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모발은 가늘기 때문에 다소 노란 기운이 쉽게 표출될 수 있는 모질이다. 이런 모질에는
빨강색이 있는 갈색을 하게 된다라면은 오렌지의 개념이 보여질 것이죠. 그리고 황색의 느낌이 있는 우리 머리카락에 빨강색을 지워줄 수 있는 반대색이죠. 보색인 녹색을 함유한 게 블론드, 그리고 갈색을 함유하고 있는 게 브라운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우리 염색약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 암호 표기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화제의 농도를 서로 다르게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두피의 온도에 의해서 밝아지는 걸 굉장히 크게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무서워서 뭡니까? 두피 쪽을 1cm나 2cm 띄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도포를 하거든요. 시간차를 두고. 근데 시간차를 두고 도포를 한다라는 것은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원리냐면은 이 염색약이라는 것은 혼합을 시켜가지고 작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작용하는 시간 때문에 아무리 늦게 바른다 손 치더라도 그 느낌이나 그 효과는 그대로 표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연유로 두피 쪽에 도포를 마지막에 한다 손 치더라도 손상도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처럼 6%짜리 산화제를 이 근처까지 도포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가볍게 빗질을 하시고 그리고 4.5%짜리 산화제의 염색약을 두피 쪽에 도포를 합니다. 두피 쪽에 도포를 하시는데 바깥쪽에 도포량을 좀 많이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브러쉬를 세우셔가지고 도포량을 줄여가시는 방법. 가급적이면은 누차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두피에는 안 묻게끔 잘 볼라라. 두피에 묻어버린다라는 것은 머리카락이 망가지는 것은 다시 나면 돼요. 이 두피가 망가져 버린다는 것은 머리카락을 생산해내는 공장이 망가진다는 것은 재생불능이 되겠죠. 이 점 유의하시고 가급적이면 이제부터라도 두피 쪽에는 도포를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산화제의 농도가 낮아지면은 이 두피에 바르셔도 그처럼 큰 두피의 방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연속돼서 시술을 하게 된다라면은 가랑비에 옷잎 젖는다고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미용인들이 이것을 이제는 손님들에게 인지를 시키셔가지고 이 불상사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꼬랑지 빗으로 도포를 하실 때 절대적으로 텐션을 주지 말라고 그랬죠. 텐션을 주게 된다라면은 모발 진단에서 중간에 늘어난 머리카락들 이것들이 했을까요? 더 강한 염색약의 강한 알칼지로 인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손상도가 과격해진다는 얘기. 또 모표피에 박리 현상이 생겨나가지고 재생불능의 상태가 되니까 빗질하실 때는 그냥 가볍게 이처럼 쭉 훑어만 주십시오. 염색약을 안 쏟아내도록. 네이프 부분의 한쪽이 끝났으면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술을 하겠습니다. 도와 백 부분이 정리가 되시면은 도포가 끝나시면은 사이드로 옮깁니다. 사이드 역시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햄라인 쪽하고 관자놀이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죠. 이 햄라인 쪽 관자놀이 부분은 머리카락이 가늘다 보니까 쉽게 착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쉽게 착색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도포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작용이 강해지고 빨라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점만 유의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습니다. 이거는 이 단톤 그리고 이 황색이 나올 수 있는 머리카락에서 어떻게 하면 블론드를 만들 수 있는가의 그 방법이고 또 그 방법 속에서 신생부와 기연부, 모근 쪽과 오발 끝 쪽에 일률적인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산화제의 농도 차로 가지고 저희가 시술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쪽 관자놀이 부분 쪽, 햄라인 쪽은
가급적이면 염색약의 도포량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그리고 염색약을 바르실 때는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은 90도 각으로 들으셔가지고 골라주셔라. 그래야 얼룩도 덜 지는 것이고 또 착색도 쉽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이프와 백 부분이 끝나셨으면은 사이드로 옮기시고, 이 사이드에서 반대편 사이드로 또 옮겨가면 되겠죠. 근데 이때 한 가지 특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멋내기 염색이라고 해서 꼭 네이프 부분부터 시술을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다 먼저 포인트를 줄 것인가에 따라서 이 시술의 방법은 달라진다고 그랬죠. 어느 쪽부터 도포를 할 것인가는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크라운 부분에 이쪽 관자놀이 부분 햄라인은 가급적이면은 도포량을 철저하게 줄이시고 가볍게 빗질만 해줄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셔라. 이 꼬랑지 빗으로 도포를 하실 때에는 도포량의 밸런스도 그렇습니다만은 빗질을 하실 때의 텐션의 방법이거든요. 빗질을 하실 때 텐션의 방법, 최대한 텐션을 없애서 염색약을 펴 발라준다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시고 90도 각으로 들으셔가지고 도포를 해주시라는 거. 이것만 지켜진다라면은 염색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단지 저희가 한 가지 여기서 놓치고 가서는 안 될 부분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포를 하게 된다라면은 뭐 집에서 손님들이 염색약 사다가 바르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요즘의 손님들은 또 젊은 친구들은 무지만이 영악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용실에 한번 와가지고 도포하는 방법이나 또 염색약의 번호 잘 애워뒀다가 집에 갈 때 그 염색약 사가지고 집에 가서 친구들끼리 해버리거든요. 그럼 그들이 봤을 때는 미용실에서 바르는 거나 비싼 돈 주고 미용실에서 바르는 거나 자기네들이 직접 재료를 사서 바르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버린다라면은 굳이 미용실에 와서 긴 시간 소비할 필요도 없고 또 돈도 많이 들일 필요도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손님들이 미용실에 와서 미용사들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얘기죠. 저희는 손님들이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손님들은 저희 미용실에 와서 미용사들의 눈치를 엄청 보고 있다라는 이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손님이 내 메인, 내 담당 미용사에 처음 미용실에 들어오셨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내 담당 미용사의 얼굴 표정이래요. 담당 미용사 기분이 좋으면은 그날은 아무튼 잘 되는 날이고, 담당 미용사의 얼굴이 굳어져 있으면은 그날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왜? 담당 미용사 기분이 별로 나쁘면은 이 시술이나 스타일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미용사들이 손님의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데 거꾸로 손님이 미용사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어요. 오늘 기분 어떠냐, 밥 먹었느냐, 어쨌느냐, 저쨌느냐, 뭐 시시콜콜하게 이 미용사의 비위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그 손님들이 우리 미용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 스스로가 좀 더 손님을 대하는 접대 방법이나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술을 하게 된다라면은 큰 무리 없이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얻어집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산화제 농도 차로 인해서 파생되고 발생되고 또 두피 쪽에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서 이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것에 염두에 두시고 한 번쯤은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용되어진 연모제는 호유의 M8-7입니다. 여기에서 M이라는 것은 매트라는 뜻이 되죠. 마호가니도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의 M은 매트의 표기가 됩니다. 매트라는 것은 빨강색의 보색인 녹색을 얘기합니다. 녹색을 함유하게 된다라면은 우리 모델처럼 노란색을 띄우는 머리카락들은 당연히 마무리감이 녹색이 보여지겠죠. 근데 아무리 가는 머리카락이라도 완벽하게 황색을 띄운다기보다는 다소의 오렌지의 느낌이 있는 황색이다 보니까 M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처럼 노란색이 있는 머리카락에 블론드를 맹글고 싶으시면은 이 M에다가 갈색이죠. N계통의 7번을 가볍게 혼합을 하십시오. 20% 정도. 그래야만이 강한 카키가 안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카키가 보여지면은 실패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M에다가 당연히 N을 20% 정도 혼합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의 전체적인 레벨은 블론드이기 때문에 블론드의 느낌을 그냥 밋밋하게 갈 수 없으니까 이 애교머리 부분에서 포인트를 주고자 했었습니다. 이 애교머리 부분에서 이처럼 세로로 반틈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 세로로 반틈으로 나눌 수 있지만은 너무 반틈으로만 딱 나누다 보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네 등분을 하겠습니다. 4등분을 해서 두 가지의 약재를 하나씩 도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결국은 하나는 조금 명도가 높을 것이고 하나는 조금 낮을 것이고 그래서 이 애교머리 부분에서 표출이 될 수 있게끔 물론 저희 육안으로는 크게 표현 안 됩니다. 저희 육안으로는 크게 분별이 안 되니까 뉘앙스적인 느낌이니까 뭐 이걸 저희가 전자현미경으로 확실히 이 비교 분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조금 퇴색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 바탕이 표출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왜 강하게 표출이 안 되냐면은 산화제 농도는 다소 다를지언정 염색약의 번호는 똑같은 거거든요. 염색약의 번호가 똑같다는 것은 채도감이 똑같다라는 결론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육안으로는 쉽게 안 보여지는 부분들이니까 그 점 양지를 하시고 기본상 이처럼 패턴으로 나눠 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부분으로 4등분을 하셔가지고 하나씩 도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역시 반대편에도 약재를 딱 점을 찍습니다. 염색이라는 것은 항상 실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온에서 캡을 씌우지 않고 열 처리를 하지 않고 자연 방치로 두십시오. 그 자연 방치 타임은 각 메이커에서 정해놓은 시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그 각 미용실마다 이 다소의 온도차가 있으니까 그 담당 디자이너가 결정하시면은 더 좋겠죠. 이처럼 마지막까지 도포를 해주시고 자연 방치 20분을 두겠습니다. 여기에서 20분을 둔 이유는 이 스튜디오 안이 굉장히 덥습니다. 덥기 때문에 너무 오랜 방치를 하게 된다라면은 얼룩의 염려가 있겠죠. 관자놀이 부분은 마지막에 가볍게 이렇게 빗질만 해주셔도 충분하게 그 작용을 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시술을 하십시오.
관자놀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빗어만 주십시오. 여기에 도포량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얼룩이 지기가 쉬워진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처럼 시술이 끝나면은 자연 방치 20분 후에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시술이 끝난 상태입니다. 방치 타임 20분. 제가 오늘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황색 느낌이 나오는 머리카락이 어떻게 보면 블론드의 느낌을 만들 것이며 산화제 농도가 서로 다른 것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시간차를 두지 않고 원 패턴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에 잡힐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술을 했다 하더라도 두피 쪽이나 모발끝 쪽이나 일정은 명채도가 얻어졌다는 사실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꼬랑지 빗으로 도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꼬랑지 빗으로 도포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저희는 편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산화제의 활용 방법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염색약의 번호가 아니고 산화제의 농도차에 따라서 똑같은 염색약을 쓰지만은 산화제의 농도차에 따라서 분명하게 우리는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게 개념이 됩니다. 물론 크라운 부분뿐만이 아니고 백 부분 어느 곳을 체크를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산화제 농도 두피 쪽은 다소 낮춰서 또 모발 끝 쪽은 다소 높여서 원 패널로 작업을 하신다라면 얼룩도 없는 것이고 고르게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블론드가 됐든 브라운이 됐든 어떤 채도감이 됐든 바탕에 언더톤의 명채도를 알고 약을 조절을 한다라면 실패 확률은 제로로 나갈 것이다. 이론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의 테스트를 거쳐서 정립을 해놓은 것이죠. 그 정립된 이론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해 두시고, 이 앞부분에 아마 화면에는 다소 어둡고 밝고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이 앞부분에 저희가 어떻게 썼습니까? 네 패턴을 나눠 가지고 각자 서로 산화제가 농도가 다른 것을 조금씩 교차시켰었죠. 그것들의 이 차이, 그리고 이 모델은 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얼굴형으로 봐서는 깜찍하다고 그래야 되죠. 큐트한 스타일에는 이 머리카락의 명도가 9레벨 이상을 넘어서도 안 되고 또 5레벨 이하로 처지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굴색이 다 죽어버리고 얼굴의 특징을 살 수 없는 그런 패턴이 되겠죠. 물론 이 모델이 이 손님이 항상 이 뭐 화장이나 또 패션을 좀 강하게 화려하게 하고 다닌다라면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좀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얼굴의 윤곽이나 또 항상 웃음 띤 얼굴이라고 할까요? 화를 내고 있지만은 웃음기가 머물러 있는 그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명도를 7, 8 레벨에서 잡아주시는 게 가장 완벽한 디자인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활용하고 계시는 산화제 농도 1.5%짜리가 있습니다. 3%짜리가 있습니다. 4.5가 있습니다. 6%가 있습니다. 그리고 7.5%짜리가 있고 9%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의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활용하신다라면 엄청난 디자인을 맹글 수가 있겠죠. 이런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시간을 재방송을 보시더라도 보시고 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머리카락을 제압하지 못하면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다니엘 캐르빈의 그 한마디, 그것이 우리 미용인들에게는 얼만큼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인지. 그러죠. 저희가 동양인과 유럽인의 모발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흑과 백의 차이점이 아니고 그 모발이 가지고 있는 구성 성분에서부터 차이가 나겠죠. 그러한 이유로 그들이 사용하는 펌제나 연모제,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게 다 강도가 달라집니다. 저희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모제들, 이 연모제들을 활용해서 보다 더 동양적인
멋스러움으로 간직하는 거. 무조건 유럽인들의 금발, 미국인들의 금발, 또 유럽인들의 회색머리, 브라운이 좋다, 블론드가 좋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명체도를 가지고 움직여 간다라면 그 또한 세계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고, 사상을 단 5도만 비켜나서 보십시오. 그 5도 사이에는 전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이 방법들, 산화제 농도 차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는데, 이 방법으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염색약으로 얼마든지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채도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막대한 지식과 막대한 정보 그리고 노하우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력해드리는 이것과 잘 어우러지게 조합을 하신다면 무궁무진한 컬러의 세계가 형성되리라.